예,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힘드시죠? 네. 아니, 전 괜찮습니다. 세계 47개 국가에서 10만 명을 온라인 여론조사를 해요. 또 온라인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0명을 해요. 음. 그러면 전 세계 47개국도 똑같은 조사 방법론으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거의 다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도 계속 발표를 했어요. 네. 올해만 유독히 발표를 안 하겠다고 지난 7월 달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재단 이사장의 개인적 생각에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방금도 내 개인적 생각으로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제가 비확률 표본 표집하고 확률 표본 표집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그것도 구분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비전문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샘플링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 47개 국가 10만 명이 다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금을 내고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이 보고서를 갖다가 사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글쎄요, 그게 아마 계약이 올해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전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 중요도나, 네. 뭐 그것을 발표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큰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발표가 됐죠, 사실은. 예,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 충돌의 영역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7월 달에도 조선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조선일보가 이 매체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매체는 신뢰하지 않는다. 1등을 했어요. 37%. 1등을 했다. 그리고 이 매체 신뢰한다. MBC가 1등을 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선일보 출신 재단 이사장이 저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연구자나 그다음에 일반 저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까지 해왔고, 공개하라고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통계 전문가가 아님이 이미 드러났고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신이 샘플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하려고. 작년에도 그 얘기는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작년 국회에서도 공정성, 신뢰성 이 얘기는 많이 논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47개국의 10만 명을 향해서 똑같은 조사 방법론으로 했는데 유독히 대한민국 언론재단 이사장만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특히 표집과 관련해서 표본 표집과 관련해서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식함이 지난번 7월 달에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이 질문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설거지 질의를 하게 만드시는, 저 한 번도 추가 시간 안 주셨었거든요. 저 오늘 세 번째 왔는데. 예, 추가 시간. 좀 죄송합니다. 장관님, 말이 안 되죠? 이제 저는 이제까지 장관님의 그 대답이 상식의 선에서 대답을 해 주셨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끼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재단의 기본적인 이 세금을 이용한 보고서 구입과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의 비전문적 식견으로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조선일보를 한 군데가 그 광고 문제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신문사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아마 조선일보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더 아니요. 자꾸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싶은데요. 제가 그러면 저는 장관님 우리 그렇게 김효재 이야기하면 이사장이 뭐 조선 아니 장관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아니 그러면 출신이라고 해서 조선일보를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생각은 안 되거든요. 못 믿는 매체 1등 그다음에 조중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계속해서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조질까요? 아니 뭐 글쎄 아니요. 조선일보 출신은 저런다요. 이 문제고요. 제가 네. 지금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언론인 장기 연수 재단 이사장님 언론인 장기 연수 한 명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네네. 대통령하고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얻어먹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게 숫자가 늘었죠. 그거하고. 5월 24일 대통령이 그거하고는- 잠깐만요. 5월 24일 대통령이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고 나서 바로 6월 17일 날 연수 학대 사업을 바로 펼쳤죠.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관련이 없다고 칩시다. 갑자기 4명에서 10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명. 제가 처음에 잠깐만요. 재단이사장이 되니까 그러면, 언론인 연수, 해외 연수가 5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양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삼성, LG 뭐 이런데 SK 이런 데에서 각각 10명씩 그리고 언론재단에서도 10명씩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4, 50명씩 해외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해외 언론 연수 사업은 이게 김영란법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위축이 되어서 다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0번 제가 수용한다 치고, 네네. 사장님 작년 10월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사업 계획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10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하고 기자들하고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나눠 먹고 나서 또 10명이 늘었어요. 갑자기 6월 17일 날 발표했고 1월 초에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이사장님 지금 말씀 좀 실동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한꺼번에. 놀고 나서 대통령하고 놀고 나서 언론재단이 거기에 바로 10명.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월 갑자기 때렸어요. 그 다음에 그건 장기 연수에 한해서 어떤 해외 중기 연수도 나왔고 중기 연수는 원래 있었습니다. 단기 연수, 예. 교류가 갑자기 다 늘었어. 이런 예산 제가 와서 공유입니까? 아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기자들의 해외 연수가 사실은 요즘 인터넷 시대여서 10월 달에 오셔가지고 사업 준비를 해가지고 1월 달에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야죠.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내용이 새롭게 발표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양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작년에 제가 2배로 늘렸는데 1차로 2배로 늘린 겁니다. 늘렸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하고 온 사방에서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6대 1밖에 안 됐습니다. 더 제가 비참하게 생각한 것은 지방지 기자가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때 내가 그동안에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현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하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23년에 조선일보, 24년에도 조선일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방지를 걱정하는데 이번 24년 연령 중에 지방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24년에 KBS 조선일보 내경 그렇기 때문에 지방지가 없는 이유를 제가 지방지 이 발행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지방지 하나도 없어요. 달라? 예? 그러니까 지원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사장 명단 공개했으면 이사장님 전화 안 받지요. 제대로 된 공정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성과 소속은
아마 양 의원님께 제출한 것 같고요. 이름까지 공개하려고 그러면, 제출하려고 그러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부 심사위원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심사위원들이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 심사위원으로 배치했으면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이사장님이 한테 전화 오면 이거는 심사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봐야 양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내 권한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사위원 명단 공개하세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개인이 동의하지. 한두 번이지 끝까지 장기 해외 연수에 조선이도 거의 빠진 적이 없어. 지금 2분 연속 조선이 계속 들어갔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이사장님 오고 나서 조선일보 정부 광고비 3등하다가 중앙일보 제끼고 2등으로 올랐었죠. 이런 부분들도 다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때문에. 아니 이제 광고주가 어느 매체에 광고를 낼지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양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 충분히